먼저 이거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가 또 한 번 해오리바람이 불 것 같아요. 아마 이제 8월 달에 교육부에서 이제 최종 발표가 날 겁니다만은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학교 공부,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뭐 고3 학생이야 학교 3학년, 1학년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1학년, 2학년들의 경우에는 학교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학교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이거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뭐 강남에 있는 학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남시에 있는 학교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곧 수능 대비가 되고 논술 대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새 정부에서 공약을 내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이 세 가지로 앞으로 전형을 간소화시키겠다는 건 확정된 겁니다.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8월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꼼꼼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지금 정시에서 수능조차도 결국은 학교 공부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현재 수능의 명칭 자체가 작년에는 언어였는데 언어를 국어로, 그리고 수리를 수학으로, 그리고 외국어를 영어로, 그러니까 교과서 명칭을 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 명칭을 떼고 있다는 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수능 공부가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원 가서 더 깊이 공부하고 이게 아니고 학교 공부를 통해서 수능 공부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학교 공부만 가지고 정말 가능할까, 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EBS 교재를 덤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제가 뭐 EBS에서 나와서 EBS 책자를 뽑아주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수능의 70% 연계를 EBS 교재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70% 교재 연계를 하느냐? 그 이유가 이래요. 아까 제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랬는데,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교과서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교과서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국정교과서라는 게 없어요. 거민적 교과서거든요. 예를 들면 국어 교과서만 하더라도 18쪽이나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어느 한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이건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느 한 특정 교과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정 교과서가 있으면 그걸로 딱 찍을 수가 있는데 범인적 교과서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전국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보는 책이 뭐냐? 그 책이 EBS 교재더라 이거죠. 그래서 EBS 교재에서 그럼 70% 연계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EBS 교재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수시 모집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논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학 입시 논술 지금까지 출제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논술이. 저를 비롯해서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들 90% 정도가 개인 논술 작성해보라고 하면 완벽하게 작성하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10% 정도나 작성할까 말까 할 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논술의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데에서 출제를 했어요. 심지어 대학원 과정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공부로 안 되니까 사교육으로 달려가고 그랬었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작년부터 드디어 교육부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졌고요. 이게 또 대학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공공교육,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행학습 금지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제정될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이제 대학원 과정, 대학에서 논술 출제만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배운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만 출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논술 이제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돼요. 만약 대학에서 이걸 어기게 되면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논술조차도 면접조차도 모든 시험은 반드시 선행 학습 범위 내에서 출제가 안 된다는 거 이걸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교과를 잘 공부를 하라고 권하십시오. 인문계 학생들 경우에는 사실은 국어 교과로 오해를 하는데 국어 교과보다도 논술은 사회문화, 경제, 그리고 윤리와 사상 이게 배경 지식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인문계 학생들 오히려 사회 과목에 열중하는 게 논술 대비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이제 수리 논술, 그리고 수학도 대학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수학 그리고 과학 과목은 하나만 하면 되죠. 물리화학, 지구화학, 생물 중에서 다 할 필요 없이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와 관계되는 과목 하나 이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가면 논술 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논술대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학생부 전형은 당연히 학교 공부가 중요한 건 뭐 두말할 것이 없겠죠. 또 기타 학교 공부가 왜 중요해지냐면 앞으로 수시 모집인원은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면 결국 교과 성적이 중요해지는 거죠. 수시 모집에서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얼마 대입이 되는 거니까 저희 뭐 서울에는 강남고등학교 절대 부러울 필요가 없다. 하남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걸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학교 공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교직 경력이 현재 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제 얘기가 않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예를 들면 이 풍산고를 예를 들자고요. 이 풍산고등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누가 출제하겠습니까? 당연히 풍산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셔요. 이 말을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말이죠. 이런 현상을 보여요. 학교는 뭐 쉬는 곳, 노는 곳, 그리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 시험만큼은 학원 선생님이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 계셔도 그 선생님은 단 한 문제도 출제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학교 시험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다는 거. 그렇다면 시험 성적을 올리는 비법은 뭐겠어요?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아이들이 깜빡깜빡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그리고 공부는 뭐 자기 혼자서 조용히 또는 학원에 가서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자. 그럼 수업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수업에 집중하려면 아까 그 경기 도의원님이 약간 손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율학습 시를 몇 시까지 하면 좋으냐. 그거 보니까 10시까지 손드시는 분이 많던데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수업에 집중하려면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죠. 졸면 안 됩니다. 자, 졸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분들이 집에서 빛과 소음이 차단된 집에서 푹 자야 돼요. 집에서요. 밤 2시, 3시까지 공부하는 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사당 오락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 단순 암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가능했는데 지금의 수능 문제는 암기 문제는 국사도 암기 과목 아닙니다. 저는 사회과목 선생인데요. 사회과목 진짜 암기 과목 아니에요. 이해력과 사고력을 바탕을 둔 문제이지 뭐 암기하는 건 단 한 문제 출제하지 않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력과 사고력 위주의 문제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머리가 맑아야 돼요. 머리가 맑아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맑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잠을 푹 자야 돼요. 그래서 시험 기간일수록 잠을 푹 재우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험은요, 밤에 보는 시험은 없어요. 그죠? 모든 시험은 다 낮에 봅니다. 제가 수능시험에 감독을 가보면 그 중요한 수능시험에 아이들이 졸고 있는 애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밤새 공부한들 시험 보다가 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그런 상태로 시험 문제를 푸는 아이들은 이해력, 사고력 문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암기 문제 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분들 집에서 푹 자는 건 굉장히 필요한 얘기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졸진 않겠죠. 자,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 첫째, 잠을 좀 푹 자자.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칵테일 파티 현장이 좀 소란스럽죠. 소란스러운 현장에도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내가 관심 갖는 소리들, 내가 알만한 소리들, 이런 게 내 귀에 들어와요. 내가 전혀 모르는 소리라든가 관심 없는 소리는 내 귀에 안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의 설명 내용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하려면 바로 그걸 노리는 건데요. 저는 예습을 권합니다. 그런데 뭐 예습해라, 이 말은 초등학교 시절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습을 안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습은요, 미리 배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예습을 선행학습과 혼동을 하더라고요. 자, 예습 선행학습 아닙니다. 선행학습 나빠요. 왜 나쁘냐? 선행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을 안 합니다. 내가 아는 소리 왜 또 들어야 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습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